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의원, 영원한 전의원. 네, 안녕하세요. 영원한 전의원. 네. 아, 자, 그 경선이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11월 5일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러게요. 계세요. 아우, 너무 너무. 답답하고 또 네. 초조하다. 그 이제까지 한나라당부터 쭉 이제 뭐 옛날부터 오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슴 졸이는 경선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뭐 난타전이 벌어지니까 걱정돼요. 서로 우리 이제 원팀이 돼서 정권 교체에 몰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토론해서 물고 뜯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걱정스러워. 이러다가 이거 괜히 우파 지지자들이 실망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좀 나중에 어차피 원팀 돼야 되는데 저래가지고 서로 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어저께 그 이제 토론도 좀 지나치지 않았나 싶은 그러니까요. 정도였어요. 뭐 제2의 전두환이 될 거냐 이렇게 유승민 선수가 윤석열한테 물어보지를 않나. 좀 심하죠. 근데 이제 고발은 한 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물고 뜯는데 윤석열이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호남 분들도 전두환의 5.18하고 쿠데타 빼놓고는 잘한 정책도 많이 있다고 많은 호남 분들도 얘기한다. 네. 이게 뭐 논란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5.18이라든가 또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쿠데타라든가 이 모든 거는 사실 그게 우리들 전체 역사의 상처고 또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기가 막혔던 부분이고 이런 거는 있죠. 그렇지만은 역사라는 강은 도도히 흘러가는 거고 또 역사의 심판이라는 거는 정말 오랜 시대를 우리가 흘려보낸 뒤에 그 사람은 이렇다 그 당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무조건 뭐 악마화 한다거나 또는 무조건 누구를 우상화 한다거나 저는 이건 둘 다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쿠데타 그다음에 5.18 빼놓고 초점은 그거 아니겠어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큰 조직을 이끌어본 사람이라서 요소에서의 이렇게 경제 대통령 특히 김지익 씨한테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 하고 턱턱 맡겨갖고 당시에 그 물가 상승률이 18%인가인데 7%로 내려갔을 완전 정도고 잡았죠. 예. 저도 기억은 나요. 그래서 저도 그때가 KBS 기자로 제가 들어갔을 때인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독재 타도를 외쳐야 되는데 다들 막 방글방글 하면서 장사 잘 돼요 뭐 집 샀어요 뭐 이런 분위기가 저도 싫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문재인 정권에서 김현미부터 시작해서 김상조 장하성 이런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맞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문맹률 제로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자기가 이걸 보면서 앞뒤를 가려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봉규 박사님이 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속으로 뭐 당장은 섭섭한 이게 있더라도 저분은 나라를 위해서 또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접기도 하고 헤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윤석열 후보가 딴 것도 아니고 5.18 그리고 쿠데타 잘못됐지만 인재를 쓰는 방법은 좋았다. 그러면 그걸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발언이 나오기 전에 요런 공격을 했거든요. 상대 측에서 홍준표나 유승민 쪽에서 뭘 공격했냐면 당신 정치 경력이 일천한데 정치 해보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네. 이거 공격하니까 아니 전두환도 평생 군인했지만 그런 건 잘못했지만 경제 같은 거 자사 요 취지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맥락이 그렇게. 그리고 저는요 그 홍준표 후보나 이 유승민 후보가 알아요 다. 다 알아요. 쟤들도 아는구나. 그럼요. 이게 뭐 쿠데타 더구나 뭐 무기징역까지 선거를 모의재판에서 해갖고 도망다녔던 게 윤석열 후보고 또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고 뭐 이러면서도 호남에 대해서 아주 5.18에 가서도 굉장히 경건한 모습 보여주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1등 주자를 끄집어내릴 수
없을까 험잡이를 하는 거예요. 알면서. 네, 그래서 그 어떤 독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좌파들이나 민주당에서 저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그 유승민이나 홍준표는 왜 저러냐, 몰라서 저러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다 알고서 일부러 저러는 거라고. 네. 다 알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네. 누구야, 윤석열은 그 대학생 때 네. 그 저 전두환 그 쿠데타 일어났을 때 모의 재판, 그 법대는 모의 재판이 있대요. 네, 거기서 사형 언도를 전두환한테 그렇죠. 한 사람인데 그 군사 정권 10%를 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유승민 선수가 아, 그거는 뭐 드라마 같은 거 아니냐, 뭐 학예 같은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아니, 법대에서 모의 재판이라는 거는 예외 같은 소리. 실습이에요. 그럼요. 일종의 그 의사들이 인턴십 하는 것처럼 그렇죠, 실습이에요. 실습이에요. 그 조민이가 인턴십 하는 거하고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렇지. 실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네. 다 알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진짜 아까 전 의원도 걱정하셨지만 원팀이 돼서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토론을 지금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이걸 좀만 전체 예선전 지금 8강에서부터 몇 번 하고 4강에서 지금 너무 많으니까 네. 너무 난타전만 그 보여줘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너무 저는 많아요. 이제 많은 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8월 안에 저거 치운다고 정리한다고 그거 하면서 윤석열? 이렇게 많이 만든 거다. 토론 한번 하면 이제 완전히 그로기 상태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아마 제일 배가 아픈 게 이준석 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지 뜻대로 안 했더니. 됐어. 네. 일단은 점점 토론을 할수록 윤석열 후보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계무샤를 내세워서 연습을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스파링 상대가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이 그냥 공짜로 기를 쓰고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 최대 수혜자가 윤석열 후보다. 그리고 이재명 딱 이렇게 1대1로 붙게 되면은 이재명이 아마 오금을 저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글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내고 토론이라는 거 우리 전 의원도 토론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네. 또 기자 출신이고 네, 뭐 네. 방송도 많이 해요. 토론이라는 게 그 연습한다고 그거는 일부분이지. 그게 기본의 내공이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대선 토론 같은 때. 네. 윤석열의 내공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또 봐지죠. 그렇게 보고 굉장히 머리가 일단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느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책을 많이 읽은 사람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또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또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18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절대로 뭐 언급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5.18 무슨 특별법 모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만든 것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침해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공과 과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법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소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진짜 내가 똑똑한 인재를 써가지고 이름해서 국민한테 오히려 도움을 드리고 득을 드리겠다. 이 얘기면 그렇게 알아먹으면 되지. 그거를 비비 꽈갖고 엎어치기를 해갖고 매치기를 해가지고 뭐 제2의 전두환이냐?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당대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 겸 그러니까 후원 회장대 이 선수가 나가든 네. 이 선수가 나가든 하여튼 잘해서 저 대표 선수를 만들어서 저쪽을 꺾을 사람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여수에 가서요 여순 네. 사건 얘기하면서 윤석열을 쓱 또 이것도 비하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당대표가. 이준석이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했나? 그래. 저는 묻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준석이 참 말장난, 뭐 매치기, 뭐 엎어치기 이런 걸로 했지 진지하게 깊이 있는 토론을 한 적이 있느냐 제가 정말 묻고 싶어요. 이 여순 반란 사건은요 아직도 이 4.3 사건과 마찬가지로 좌파들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란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4.3이라는 건 500명 남짓한 남노당들이 일으킨 정말 반정부 공산 폭동이었고 여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건 군대를 반란을 일으킨 건데요. 그렇죠. 예. 또 거기에 뭐 박정희 대통령도 거기에 연루돼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역사 앞에서
굉장히 공정하고 담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특정 영역이라든가 특정한 정치, 정파, 진영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4.3에 대해서 미화한다는 건 저는 용납하기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물론 4.3 사건의 이 진압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그분은 안타깝지만 그런 거에 그거는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그런 희생자는 다시 없어야 되고 여순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5.18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갈라치기 해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저는 민주당도 참 뭐 물론 이제 경선이라서 일부러 알고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이 경선 후보들도 저는 뭐 문제다 생각하지만 민주당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상처를 아물게 하고 손을 잡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은 이 5.18 희생자들을 모독했다. 윤석열 후보가 모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곡해하고 왜곡하고 선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뭐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 전 의원이 결과를 예측하신다면 이제 11월 5일이면 결판 나잖아요. 네. 그 뭐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제? 저는 뭐 지금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무난히 네, 무난히? 봅니다. 네, 저는 그 그렇게 봐요. 역선택의 우려도 있던데. 그런 거는 이제 또 이제 뭐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거 이제 역선택. 상처가 많고 또 역선택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무난히? 경험했던 이 당의 당원들을 믿고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 나경원의 이 구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당원들이 이준석을 선택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고 저는 당원도 아니지만 당표는 나경원이가 그렇죠. 많이 나왔어요. 그렇긴 근데 했는데 여론조사가 그렇죠. 이준석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뭐 여론조사나 또 당 그 지지도나 저는 윤석열 후보가 여유 있게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승한다고 보시는군요. 그 이유로는요. 일단 지금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상대가. 네. 그러려면은 뭐 홍준표 후보도 여러 가지로 훌륭한 점도 많고 지지하는 분도 참 많으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도 문제를 안 삼는가? 공격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게? 네. 그리고 뭐 오히려 이렇게 막 그 홍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YTN의 이동현 라디오 뭐 이런 데선 이동현이가 윤석열 되면 우리는 다 빵 가야 되니까 홍준표를 찍으라고 막 거기에 그 저기 위장당원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나.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 저렇게 진이기고 저런 식으로 곡해하고 음해하는 거는 윤석열이 되면은 자신들의 좌파 정권은 저는 끝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정말 천하에 없는 시대의 독종. 후보를 이렇게 내세웠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공중분해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공중분해하고 그쪽에 이재명에 이제 상대적인 강점이 있는 윤석열이 이쪽에선 우파에서 무난히 선택받을 것이다. 아니 정가 사범하고 검찰총장 그다음에 검사 사칭하던 사람하고 진짜 검사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도 검사는 모래시계 검사는 검사였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미 26년 동안 이제 이 정치에 있었고 여기는 이제 4개월 전까지 검사였기 때문에 지금 봐도 약간 검사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검사의 이 기운과 에너지를 갖고 한번 쫙 째려보면은 윤석열도 보니까 성질 굉장히 있잖아요. 이승민한테 어저께도 이렇게 째려보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홍준표도 나이도 몇 살 많은데 이렇게 턱 치는 영상이 화제되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 홍준표 이 후보가 귀여운 데는 있잖아요. 귀여운 할배잖아요. 좀 헛소리를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툭툭 치면서 친근감이 있는데 유승민은 이렇게 뭐 선배님 그게 아니고 했는데 이걸로 뭐 찔렀다 막 이러니까 유승민에 대해서는 정말 이기는 것 같아요. 그 기질 이제 그 남자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이제 전혁 의원은 여성이시니까 그 뭐 다리 쫙 벌리고 약간 이렇게 막 건들건들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고시 공부할 때 그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소개가 됐는데 신평 친구면서 변호사가 그 친구들하고 시험 끝나고 막걸리 먹을 생각에 시간을 일찍 끝내고 나가서 0.04점 차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험 보기
고시 공부 얼마나 어려워요. 네. 시험 보기 며칠 전에 대구 함재비 들어 거기 갔다 오고 근데 약간 한량 기질이 있어요. 그때 저기 이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고속버스 타고서 네. 이렇게 법전을 봤는데 진짜 안 나오는 게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그냥 그걸 봤더니 그게 나와가지고 만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보게 됐네. 그래서 이제 합격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집사부 일체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이제 취향을 물어보시려고 했던 거죠. 기질, 남자의 아직 기질. 질문은 안 하셨지만 그거예요. 예. 취향. 저는 윤석열 같은 이렇게 머슴 타입 좋아해요. 머슴 체격도 크고 터프하고 약간 이렇게 돌쇠 같은 타입. 네. 그리고 남자가 저는 윤석열한테 제가 이렇게 확 간 게 뭡니까? 아무리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더라도 자기는 몸무게가 100kg가 돼갖고 안 쓰러진다고 저는 막 그런 게 마음에 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렇게 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저도 알고 보면 참 나약하고 부드러운 여자거든요. 여려요. 그럼요. 그래서 저런 남자가 좋지 막 이 유승민처럼 입술도 얇아가지고 막 제2의 전두환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또 홍준표 선수는 옛날엔 참 터프하고 좋았는데 어떻게 이번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확 돼가지고 나이가 뭐 할아버지 나이지. 네, 뭐 아니요 53년생인가 4년생 아닙니까? 그래도 나이가 그게 왜 할아버지예요? 뭐 요즘이야 뭐 그렇지 할아버지 소리 안 듣는 아니 그 나이에 쌩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제 주변에 날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네. 날아다닙니까? 네. 근데 갑자기 노쇠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보세요. 180석 있죠. 그럼 저 사람들이 아마 당선된 다음 날부터 난리 칠 겁니다. 그럼 거기랑 맞설 수 있는 강인한 체력, 정말 맷집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질이 이제 그렇죠. 좀 사나이 기질, 막 돌파하는 기질. 네. 지금도 막 그런 공격이 들어와도 당내에서라도 매서운 공격 들어오는 거 다 그냥 막 돌파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봉규 박사하고도 닮은 점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봉규 박사님을 제가 이제 오래 본 건 아니지만 참 이렇게 넓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노를 잘 안 하고 뭐라고 이렇게 제가 팍 치고 들어가도 뭐 그냥 좋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유하고 부드럽고 착하대요. 예. 그 대신에 이제 끈기, 맷집 이건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을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감옥에 쳐넣을 사람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봅니다. 은근히 또 우리 이봉규 박사도 본인의 생각과 결기가 있잖아요. 아이고. 사법 시스템으로. 네. 야. 아주 명답이었어요. 어저께 이제 그 토론을 할 때 보니까요. 네. 오. 사법 시스템으로 박사를 내야 돼요. 이거 진짜 이 법치라는 게 가장 무섭고 가장 공정한 거죠. 그걸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힘 있는 놈들 저렇게 무법천지로 수천억 해먹고 힘 있는 놈 감옥도 안 가고. 그럼요. 우리 같은 저 서민들은 무슨 뭐 좀 100만 원만 저 사기쳐도 사기죄로 100만 원이 뭐예요? 화단 같은데 이렇게 잘못 건넜다고 무슨 뭐 이렇게 벌금 막 8만 원씩 매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감염법이라고 뭐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리고 남욱처럼 도망간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걸 또 풀어주질 않나. 아주 세상에 정말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이럴 때 법대로 싹 감옥에 넣어야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시원한 걸 넘어서 우리도 우리를 법을 지키는 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지금은요 억울한 게 많은 게 아니 법 안 지킨 놈들은 저렇게 수천억을 해먹었는데 우리 법 지키고 괜히 잘못 살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 박사님이나 저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아닙니까? 뭐 그렇지만 네. 저는 그런데 정말 이 좌파 애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법이 있으면 못 사는 애들이라서 이 법치를 다 유린하고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쟤네들은 다 법을 어기면서 인생이 그렇게 살아온 양아치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법대로 싸그리 청산. 그러니까 저는 한 절반만 저 지난 정권 이번에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우파들이 많이 당했잖아요. 네. 그거 아주 절반만 갚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절반이 싹, 뭐예요? 싹 갚아야죠. 싹 갚아야 돼요. 아, 이번에 나보다 총선하고 세다. 그냥 적폐, 싹 진짜 적폐들, 가짜 적폐로 몰리는 우리의 네, 억울함이나 이런 그러니까. 걸로 갚아줄 싹 때는요. 갚아줘요. 냉정하게 다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계산은 정확하게. 아, 계산 정확하게. 전자계산기 다 두드려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싹, 50%가 아니라 100%. 아, 100% 갚아야 돼. 아니 이왕 갚는 거 100% 맞아요. 해야지 50%면은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50%고 봐준 거 고마워하지도 네, 않아.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냥 갚으려면 싹 100%. 그럼요. 예. 그 100% 갚아줄 적임자는 윤석열.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 시원하네요. 우리 저희 전역 의원 같은 분이 한 자리 짝에서 싹 100%. 저는 사실은 100%. 제가 KBS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장하면 참 잘할 거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할 때 전 대통령 하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없어서.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알겠습니다. 100% 싹 갚아주는 걸로. 예,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